글로벌 대표 주가 지수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에서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증시 여파가 이어지면서 대만에 이어 인도와도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한국의 EM 지수는 비중은 9.4%를 나타내서 4위를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크래프톤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크래프톤에 대한 신작 모멘텀 없이는 밸류에이션을 확장하기 어렵다면서 투자 의견을 단기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기준 20배의 주가 수익 비율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고 평가했고요. 관련주의 급락은 이어집니다. LS증권은 12일 한전기술에 대해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돈 건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LS증권 연구원은 컨센서스를 대폭 웃도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를 견인해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눈에 띄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군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군들이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앞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조선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오션이 16.75% 상승하고요. HD현대중공업도 15% 상승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의회에서 선박 건조에 관해서 동맹국의 힘을 빌리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한 주들이 다시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첫 거래 10개의 종목을 공개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한 시장 모멘텀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롯데쇼핑과 제일기획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 속보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흐름들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낙폭세를 줄여가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을 나타냅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4%로 계속되는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시가총액 3위를 등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지만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면서요. 계속되는 시장의 트렌드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오늘 금융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KB금융 제외하고는요.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는데 이게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금융주 매수세도 오늘 눈에 띄는 시장이니까 관련 흐름도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의 혼조 양상이지만 주요 종목군들에는 수급 포착되면서 오늘의 마감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 행행하고는 우리 시장 여러분들 함께 또 전략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시장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시장보다 오늘 앵커님 옷이 되게 네. 전 눈에 띄네요. 여기 골드.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니까 노란색인데 개나리색이거든요. 근데 밖에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금색이에요. 요즘에 골드가 대세잖아요. 네? 골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골드 채곡과 경신 기념으로 한번 골드 색상을 입어봤습니다. 혹시 골드바다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좀 이제 시장이 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약간 농이 있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 코스닥이 좀 약해요. 코스닥이 좀 약하고 코스피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은 이제 종목별 흐름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테마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AI 쪽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반대 소부장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또 보시면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110 종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강하게 코스닥 중심의 종목 상승이 지속이 되다가 좀 강하게 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상반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올해 2월 달까지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순환매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야 되나, 조정나온 거 사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 일단은 뭐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조정이 나오는 섹터들 쪽으로 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시장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매 상태에서 너무 어지러워 하시지 마시고 다음 또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한 번은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 다음 타순이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환매에서 다음 타순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나오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들 여전히 시장에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소 쉬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력은 받쳐준다라는 게 느껴지는 시장이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전략들과 또 기회들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내일 시장의 전략들 챙겨드려야겠죠. 오늘 또 핫섹터 핫 종목 시간 통해서요. 오늘 시장에 또 뜨거웠던 섹터와 그 안에 두 가지 종목 라이벌 대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핫섹터 핫 종목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오늘 이사님께서 첫 번째 섹터로 어떤 섹터 또 함께 선정을 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또 한번 열어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최근에 너무나 뜨거운 섹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도 네. 항상 시장은 예상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나 강하게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현재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오늘은 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난리 부르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내용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yes or no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이제 no 그리고 이제 대양전기공업 yes 이렇게 좀 선택을 해봤거든요. 지금 하나오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따라잡아야 될까 말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경험상 오늘 같은 날 이후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인터넷 그 유튜브 쇼츠 찾아봐도 나올 건데 제가 2023년도에 뭐 유튜브 가서 조선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길게 볼 거라면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장기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뭐 2차 뭐 안 좋은 댓글이 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이제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그러니까 조선주도 대형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테마주처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로봇주와 비교한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로봇도 거침없이 가다가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오늘 한화오션 또 이 자리에서 15% 오르네. 지금에서 따라잡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 보는 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12월 달부터 그랬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가져간다. 그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점들이.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제 1월 7일 날 12% 오른 날 이후부터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오늘하고요. 오늘 이전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까지는 상승 추세가 있었다라면은 지금 오늘부터 상승 추세가 좀 가팔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더 가팔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는 경우를 상당히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점에서 오늘 상승 탄력에서 내일 쪽까지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지금까지 시세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세가 길었다라면은 또 조정도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조정을 개인적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공업은 그 선박용 조명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 종목도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오션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것도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은 15,000원 부분에서 일단은 기간적으로 저는 고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오션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미세한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거보다는 아마 대양전기공업을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얘기하신 전문가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양전기공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갸우뚱하신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게 되면 철도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철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 가끔씩 이제 서울에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그 노약자석 위쪽에 보게 되면은 현대 로템이 이제 언제 만드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철도 제품, 철도 차량도 만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철도 쪽은 상당히 현대로템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현대로템 쪽에 국내의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배전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로템이 철대 수주를 받게 된다면은 거기에 낙수 효과를 인해 가지고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매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대양전기공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도 관심을 볼만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선 관련된 이유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면은 같은 조선 섹터 내, 조선 기자재 섹터 내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쪽도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대양전기공업을 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노, 대양전기공업은 예스,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오션이 저희가 접근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네네.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섹터 내에서 대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건 관련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대양전기공업 쪽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노라는 의견이었고 대양전기공업은 예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 사실 이사님 네. 그 조선주가 떴던 거는 선박 건조 그리고 MRO 네네. 쪽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주 그 섹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모멘텀들은 당분간 계속 유지는 되겠죠, 이사님?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계속, 거예요. 네, 네. 계속 될 건데 근데 이게 산업과 주가가 동행할 때가 있고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현대엘렉트릭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자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상당히 핫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핫했었거든요. 7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주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35만 원 부근에서 정치 현상이 나왔었어요. 산업은 여전히 그 증설도 진행하게 되면 산업은 너무나 좋지만은 주가는 35만 원 돌파가 안 되게 되면서
기관총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이게 같이 갈 때와 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일렉트릭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좋은 부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2023년 상반기에 그랬듯이 작년에 그랬듯이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사실 상승하는 이 추세 속에서 이 추세 구간들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건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주가 안 좋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작년 12월 달 이후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은 당장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강하기는 하지만 처음 부각받았던 모멘텀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 모멘텀이 붙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쉬어가는 흐름들 이후에 다시금 시장의 조정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시장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계속 구체적인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핫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의 yes or no 라이벌 대결 한번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사님 어떤 네. 섹터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다음 섹터도 보시죠. 보시죠. 다음 섹터는 로봇입니다. 오늘 조정 나오는 그죠? 참 로봇도 정말 핫했죠. 네. 로봇을 섹터 중에서 아무거나 찍어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좀 오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그 중에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클로봇은 오늘 일단은 11% 정도 급락이라 봐야 되겠죠.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노, yes, no, 노, 에너지 넥스원은 예스. yes. 네. 근데 노라고 말씀드린 건 추후에 좀 조정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 날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4일 연속 급등 나오다가 바로 또 꺾일 때 또 강하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했을 때. 그래서 제가 테마 말씀일 때 항상 언급을 드린 게 테마는 안 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접근한다라면은 테마가 형성되는 첫날 따라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클로봇을 보게 되면 상한가 나온 날 잡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날 못 잡았다면 다음 날에도 잡아야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그냥 내게 아니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낚시. 낚시라는 게 상당히 긴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조정 시 매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다 빠졌겠지 하다 보면은 지하 5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8층까지 가고 지하 8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아마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주식 체험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생각보다 길게 나오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이런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은 정말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천천히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추세라면은 지금 하락의 힘이라면은 적어도 일단은 최소한 15,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급락으로 가지 않고 일단 조정이라는 말씀드리기가 뭐냐면은 조선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봇도 당연히 트럼프 정책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정권 내에는 어쨌든 로봇은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엔 조정이 나오지만은 다음 순환매에서 상승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클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오늘 7% 나오네, 급락 나오네, 저가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거나 적어도 다른 패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상한가 나온 날로부터 보게 되면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음봉을 뒤집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음봉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적어도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 삼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요 종목도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31일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오늘 또 음봉 나오게 되면서 종가상 또 5일선을 이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5일선을
추세로 올라간 종목들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21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정 나오네? 덥석 매수가 아니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해서 최소한 21선까지 기다려 보게 된다라면은 30만 원 전후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바닥권에서 한 5%, 10% 놓치는 게 차라리 전 낫다라고 봅니다. 섣불리 들어가서 10%, 15%더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닥 확인하고 5%, 10%덜 먹고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 외의 로봇 종목들이 클로봇 같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느긋하게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로봇 섹터 내에서 대안이 뭐가 있느냐? LG 넥스원. 이게 사실 또 네. 방산이기도 한데요. 그죠.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스라는 의견이 또 나왔을까요, 이사님? 오늘 철저하게 있잖아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조선과 로봇은 섹터에 대한 의견은 노거든요. 음. 근데 그 속에서 좀 대안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선 같은 경우도 이 조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3사 플러스 조선 기자재 내에서 좀 대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기공업이 선박용 중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빠질 때 최소한 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LG 넥슨도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과 로봇을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로템도 좀 전에 말했지만 철도 차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철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산 때문에 묻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LG 넥슨도 지금 방산이 너무 좋다 보니까 로봇이 좀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로봇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속에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LG 넥슨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만 5천 원 저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은 덮어놓고 봐야 됩니다. 손저가 짧게 잡고 들어가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LG 넥슨이 어찌 보면 로봇 섹터 내에서 이 고스 로보틱스라는 로봇을 갖고 있다는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로봇 섹터 내에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방사는 조선도 마찬가지지만은 방사는 3월 달에 공매도가 제기가 될 건데 공매도 외에는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있을까? 악재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자. 사실 로봇 섹터의 대안으로 주신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 LG 넥스원은 오늘 또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맞아요.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는 없어요. 11개 편출. 네, 편집이거든요. 쫓겨났어요. 네, 쫓겨났습니다. 네. LG 넥슨이 다음번 이제 또 편입 편출 이런 종목도 선정이 될 건데 거기에 또 이제 LG 넥슨이 또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뭐 MSCI 같은 그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 상승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LG 넥슨도 그런 맥락에서 보십시오. 뭐 실적이란지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건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논의로 하고 그런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그것만 우리는 좀 더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산업도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산업적인 접근보다는 트레이딩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매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종목은 이제 풍산만 저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방산 관련주는 다 신고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방산 관련한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개요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 영향력들 또 현지 진출의 기대감들 같이 받아가면서 로봇주 전반에 다시금 훈풍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업 개별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들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전투용 로봇계라든지 아니면 순찰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주식이 어려운 게 로봇이라는 게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로봇이라는 이슈 속에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냐, 뭐 로봇계냐, 아니면 휴머노 로봇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냐 이게 다 많이 갈리게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로봇 관련돼 가지고 휴머노드 로봇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부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LG X1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인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미국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미국 진출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그 트럼프 정책의 불법 이민자 추방 요거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미국 자국민이 채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구인난을 어떤 식으로 채워줄 거냐 그거를 휴머노드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약간 로봇계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물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산업 현장의 어떤 휴머노드 로봇 대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설 경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순찰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섹터 내에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순위냐 그래서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은 어쨌든 뭐 휴머노 로봇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산업 로봇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로봇 섹터 내에서 수익률 측면에 봤을 때 조금 더 우위에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로봇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관한 모멘텀이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네네. 싶은 거는 영국 쪽에서도 인간보다 빠른 손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은 좀 치열해질 것 네네,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모멘텀들은 계속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지 짧게 포인트만 한번 정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짧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 SK, 현대차가 휴머노드 사업 본격화 얘기 자막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이제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장사치거든요. 돈 안 되면 안 해요. 그렇죠. 저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 그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는 머스크 형, 그 형도 지금 로봇 사업 하잖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나요? 그거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핫섹터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시장, 또 마감 이후의 시장 준비하기 위해서요. 저비용 AI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모멘텀, 그 안에 있는 승부주까지도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감가로 마감이 지어질지 저희가 한번 전략 나눠보기 위해서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국내 증시 오늘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들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0.3%가량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로 돌아섰던 부분에서 시장도 여전히 환호하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까지 삼성전자 순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덜어내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수급은 받쳐줬다라고 현재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BM 쪽,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더라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BM 모두 다 상승불로 마감 지어진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 전략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저희가 핫섹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도 강했지만 한화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들 나타내는 시장이었는데 하나그룹주들의 이런 독주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그러게요. 정말 요즘은 하나가 거의 뭐 독식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SK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작년 SK 하이닉스 잘 나갈 때 SKC까지 관련돼가지고 SK 그룹주 상당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SK에 바돌려봐서 하나가 그 자리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는 사업을 전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스페이스 뭐 방산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나오션, 조선 말씀드릴 것도 없죠. 하나스텐 같은 경우는 물론 우주항공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조선소 관련돼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군들이 이제 하나그룹주를 이끌어주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주항공이 잠시 쉬고 있는데 결국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단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연료 문제, 식량 문제. 화성까지 가는데 물론 뭐 1초 만에 간다 그런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속도로 서울에서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뭐 2시간 정도 간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긴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식량하고 연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여담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뭐 어쨌든 화성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주항공도 언제든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시스템을또 마찬가지로 또 지금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또 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물론 하나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어요. 급등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쪽도 이제 볼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주사인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종목 계열사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20년도 고점인 현재 37,000원을 또 하나는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은 또 결국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그룹주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에 또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지분 매입에 관한 이야기들로도 하나그룹주 뜨겁게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 전략에 관해서 이사님께서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창투사 쪽 관련 주들도 상승을 하는데요. 이게 이슈가 또 장 초반부터 나왔었죠. 메타에서 퓨리오사 AI 관련한 인수를 추진 중이다. 포브스지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창투사 쪽이 일제 강세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뭐 거기에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동반해서 오르는데 저는 퓨리오사보다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 있는 게 리벨리온이라고 있거든요. 비슷한 회사인데 AI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고 어찌 보면 그 AI 칩 설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가 양대 산맥인데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리벨리온의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촉망받는 기업인데 뭐 상장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뭐 어느 기업들이냐 보다 보니까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투자에 나섰던 창투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특징주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투심이 작용되면은 추가 상승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IST다라고 하는 신규 상장주가 상장 첫날 100%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 LG CNS도 정말 참패를 맞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관련주들을 좀 끌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지난주는 제가 참 LG CNS를 정말 그렇게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약간 제가 제 대답에 실망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대박 그러니까 과거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소위 이제 그 대형주들의 그러니까 촉망받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장을 했을 때 상장 이 저주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삼성생명에서 한번 당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LG에너솔루션 당하다 보니까 LG CNS가 그렇게 좋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IST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 시장이 약간 조정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대안을 찾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대안을 찾다 보면 신규 상장주가 거기에 좀 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IST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자백이지만 신규 상장주 예측은 제가 항상 틀려요. 제가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여담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만약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반도체 장비가 괜찮았다면 의외로 또 이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 일단은 해석을 해야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 같고 뭐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신규 상장주가 상승을 해줬던 흐름들이 있어서 또 시장의 기대감들 몰렸던 것 같은데요. 추가 흐름은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또 뜨겁게 달궜던 핫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또 시장의 하이라이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이후에 또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또 고심하고 고민하셔서 좋은 이슈들 하나 골라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선정이 됐을지 이사님께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나오시죠? 나옵니다. 네, AI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번 주 AI 소프트웨어 이슈가 되게 많은데 이 조정 국면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순환매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AI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반도체 하드웨어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순환매에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아마 금리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약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 흐름이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환매에서 다시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왔던 이슈들을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해외 쪽을 보게 되면은 2월 10일 날 파리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거기에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 참여를 했었고 우리나라 쪽은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이슈만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 가야 되는데 좀 안 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은 또 서울에서 AI 민간 투자를 위해서 5천억 정도 또 총 규모는 5조인데 5천억 개의 펀드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AI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한국판 딥시크라고 해야 될까요? 솔트룩스 13일 날 젠 AI 핸즈온 행사에서 루시아 2.5를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챗 GPT 대비해서 비용이 한 2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AI는 트렌드가 가성비 AI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솔트룩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고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기업이 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고 또 플리터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정 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가 매수를 한 이유는 다음 순환매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이사님은 혹시 오픈 AI 챗 GPT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아, 사용 안 하십니까? 저는 이게 네. 뭐 비싸긴 하지만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딥시크가 등장을 하니까 네네. 갑자기 이 가격이 또 비싸 보이는 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연유는 아니고요. 네. 되게 편하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좀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누가 정리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직접 하면서. 네. 제 글씨 악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 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날로그라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린 이유가 사실 이번에 네. 유럽 쪽에서 AI 관련한 행사를 연 것도 그쵸. 딥시크에 관한 경계감들 때문에 네네. 유럽 연합이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시선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경쟁은 가속화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네네.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일정들이 있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네네네. 탄력은 정말 없었던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들 함께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트룩스에서 제시할 루시아 네. 2.5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되게 평가가 좋던데요, 생각으로. 예. 이게 이게 챗 GPT하고 그다음에 솔트룩스 나온 이거 루시아 2.5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한국판 퍼블렉 시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퍼블렉 시티 그거 퍼블렉 저 써요. 서티인가요? 정말 좋습니다. 아, 그죠. 퍼블릭 시티. 시티 맞죠? 네. 갑자기 순간 퍼블렉 서티였나 시티인데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네. 그 챗 GPT는 그 모방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입력시켜준 내용 내에서만 서치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퍼블릭 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스로 사람이 입력시켜준 자료 외에 다른 것들도 방대하게 자기가 다 찾아보고 정리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챗GPT보다는 퍼블릭 시티가 조금 더 그런 관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솔트룩스 루시아 2.5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써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평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솔트룩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업용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뭐 어쨌든 가성비 AI가 트렌드가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솔트룩스는 계속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정들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 AI 쪽에 또 다른 탄력을 기대가 된다면 그 안에서 오늘의 어떤 승부조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이사님과 그 이야기를 사실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빌드업을 했죠. 네, 빌드업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네.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자, 오늘 승부조 열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승부수는 이제 열어주시나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회사명만 보게 되면은 식품회사인가? 라는 채소 저만 회사인가?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약간 드는데 그건 아니고 의료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AI가 다시 화두가 되게 되면서 가성비 AI, 의료 AI, 그리고 신약 개발 AI 플랫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무한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의료형 챗GP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의료 AI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 AI 북미라는 어떤 키워드를 접목시켜 보게 된다면은 토마토 시스템은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현지 법인이 사이버 MD케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AI 원격 의료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부터 미국 원격 응급 의료센터인 SUCC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보험사들을 현재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험사들을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보험사들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되면서 현재 영업력을 전체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의료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갈 듯 말 듯 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입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아무래도 루닛, 딥노이드, 뷰노, JLK 이런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만 흑자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2023년도 상반기에 나왔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북미 쪽에 또 성과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AI 거기에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의료 AI 거기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북미 쪽에 사업하고 있는 회사 플러스 시장 나오는 회사 이런 식으로 아마 연결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토마토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월 4일 날 상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추가 상승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조정 국면에 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 국면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앵커님이 목표가하고 손절가 여쭤보실 것 같아서 미리 선수를 치면은 네. 목표가는 일단은 조정 국면에서 한 5,600원 이하? 욕심을 조금 내면 여기서 조금 더 5,600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7,500원 이상에서 계속 수익 실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6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일단은 5,100원 이상 가격 유지 여부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알아서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토마토 시스템은 샘 올트먼 방안과 또 의료 네네. AI 관련 이슈로 상한가에 직행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그 탄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켜서 네. 의료 AI 쪽에 관한 전반적인 섹터도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주들 있잖아요. 막 뷰노, 뷰노, 뭐 딥노이드, 루닛 뭐 이런 그리고 것들 루닛.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루닛은 사실 이번에 부각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임원들이 매도를 하고 아, 투자사들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물론 수익 실현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지금 매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근 루닛을 대장으로 생각했다가 루닛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탈락시켜버렸어요. 탈락했습니까? 탈락시켜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토마토 시스템 쪽으로 약간 이제 갈아탔는데 결국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어요. 의료 AI는 2023년도 상반기에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때 AI가 태동이 되게 되면서. 근데 그 이어지지 못한 건 결국 이제 테마에서 숫자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북미 쪽 글로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차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만 흑자 제한되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 실적을 계속 그죠? 보자. 지금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만들어준 상태 속에서 그것만 나오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랠리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 실적이 뒷받침해주면 좋을 네네. 것 같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저희가 승부주로 말씀해 주셨었던 네네네. 토마토 시스템 쪽은 실적 예상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사님? 사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물론 흑자긴 한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어떤 뭐 실적 성장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북미 쪽에서 영업력 확장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숫자를 좀 더 내줄 필요는 있겠죠. 근데 다른 의료 AI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그래도 흑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관한 또 의료 AI 쪽 모멘텀 기대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또 마감 이후의 시간까지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